안녕하십니까. 주식원로서의 김동조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저와 같이 이제 저처럼 주식 투자 기법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해주고 시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주식에서 크게 돈 벌어가지고 책 쓰고 또 강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돈 벌어가지고 하면 되지. 또 그렇게 기법을 강의하고 뭐 주식을 얘기하면 계좌 깔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인정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확인하려고. 자,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분명히 돈 번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기로 돈 벌지 않았으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회비 받아먹고 주식 엉터리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예. 종목 찍어주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식 돈 번 사람들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말하자면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돈 실제 번 사람들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쓰고 주식 성공 이렇게 한다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도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책 보고 강의를 듣고 그 실제 돈 번 사람들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누구나 다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그 실제 돈 번 사람들 책도 있고 강의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권회사 출신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LG증권에 있을 때 2000년 초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신증권에 이제 우리 또 학교 동기들도 많이 가 있었으니까 그 대신증권에서 그 당시에 실제로 2000년 초가 아닙니다. 그 이전입니다. IMF 전이니까. IMF 전에는 그때는 이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 고객들이 와가지고 주문 내고 이런 식으로 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 고객의 비밀번호, 그 다음에 그날 매매하는 거래 내역 원장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여직원들이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신정권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투자자 한 분이 50억인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예. 그래서 그 대신정권과 해당 지점 직원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투자자 하는 거를. 근데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동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것도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이 주간지인가 그게 났어요. 예. 자, 그런데 아니, 왜 성공한 사람들, 실제 돈 번 사람들 그대로 따라 하는데도 안 될까? 자, 그거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은 주식 성공 비밀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요거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공의 길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게 과연 뭘까? 요건 이 파워 분석 차트인데 이건 증권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마이웨이스타에서 자체 개발한 파워 분석 차트인데 큰손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요거 보는 건 나중에 실전편 관계에서 보시기로 하고 지금은 칠판 기능으로 제가 돌려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는 말이죠. 객체가 있고 주체가 있습니다. 객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식.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예. 요 두 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객체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의 기본적 분석 방법, 재무제표 분석하고 정보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방법. 자,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 또 이걸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하죠. 예. 왜 그럴까요? 이 객체 주식의 이 최고 성공 방법은 단기 파동이든 장기 파동이든 바닥 사서 꼭지 팔면은 항상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닥과 꼭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과 꼭지를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 정보 분석 가지고 예측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매매하는 것은 항상 무릎과 어깨를 매매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이제 무릎과 어깨라는 게 이제 확률상 기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뭡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실패가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그러니까 객체 여기에만 여러분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확률상 틀릴 때가 많은데 이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이 확률상 얘기해 줘 놓고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면책조항 뒤에 숨어버립니다. 주식 투자하는 결과는 투자에 대한 결과는 전부 다 본인 책입니다. 요 면책조항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전부 그 뒤에 숨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 투자자가 남 믿고 하다가 또 기본적 기술적 분석 여기에 심취하다가 실패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아니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예? 주식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런 거 기본적 분석법 예, 이 기본적 분석법, 기술적 분석법 이런 걸 기법을 얘기하면서 나는 성공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성공했다. 그러고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알고 보면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환율 문제 때문에 요때 매수를 했다. 금리 때문에 요때 매수를 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매출액이 늘어나서 했다. 테마주 뭐로서 했다. 그 다음 팔 때도 뭐 때문에 팔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5일선 통과할 때 매수를 했다. 20일선 통과할 때 매수를 했다. 상바닥에서 매수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봉에서 매도를 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5% 떨어질 때 나는 매도를 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식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절대 바닥과 꼭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은 항상 무릎과 어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무릎과 어깨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격언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게 가장 위대한 격언이에요. 예. 이건 수많은 투자자가 피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릎과 어깨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5% 올라왔을 때가 무릎이냐, 또는 상바닥이 나왔을 때 무릎이냐, 5일선 통과할 때가 무릎이냐, 여러 가지 무릎, 그리고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조금 더 낫고 안 맞고 확률상 기준이 있을 뿐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러한 무릎과 어깨를 얘기해 줘 놓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했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라. 자, 그런데 따라해봐도 안 돼요. 예. 어떤 이 성공자는 나는 바닥에서 5% 올라왔을 때 매수를 했다.
그리고 5% 떨어졌을 때 매도를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따라해보기 잘 안 돼요. 예. 왜 그럴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체 사람. 여러분, 주식 그 자체가 매매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투자자인 사람이 매수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인간은 무엇의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정. 자, 우리 감정 중에는 빨리 벌고 싶습니다. 조급증. 그리고 크게 먹고 싶습니다. 대박. 1억 천금 심리. 그 다음에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싶어 하죠. 예. 손해 불가 심리. 그 다음에 조금 더 벌고자 합니다. 올라갈 때 빨리 못 파는 거는 조금 더 하다가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그 심리. 이러한 감정. 그리고 매수한 데서 손해보면 손해에 대한 미련의 감정.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막연하게 크게 올라갈 것 같은 그 막연한 상승 기대감. 그것 때문에 제때 못 파는 거죠. 예, 팔고 나서 올라갈까 봐.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다 이런 감정의 지배를 당해요. 이 감정은 여러분 자신만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시장에서 귤을 예를 들어서 10개 만원에 팝니다. 이게 잘 안 팔려요. 이 A라는 사람이 귤을 10개를 만원에 팔고 있는데 잘 안 팔립니다. 근데 조금 옆에 떨어진 B는 보니까 잘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는가? 10개를 팔되 여기에 1개를 더 덤으로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많이 팔아요. 근데 여기보다 더 잘 파는 C가 있습니다. C는 가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10개에다가 3개를 더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불티나게 팔려요. 예. 자, 주식을 파는 입장에서는 10개를 나는 만원에 팔겠다. 요거는 11개를 팔겠다. 13개를 만원에 팔겠다. 이건 지금 가만히 보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0개를 팔아야 나는 만족을 한다. 근데 B는 솔직히 1개 더 얹어주면 사실은 손해잖아. 그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사기 함으로써 나는 이익을 보겠다. 그겁니다. 순간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A보다는. 근데 C는 뭐입니까? 3개나 더 손해를 봅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이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A, B, C가 이걸 귤을 주식으로 생각하면 주식을 매매할 때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갑돌이는 A, B, C 보니까 A한테 가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10개를 만원에 파는 거 가가지고 1개 더 얹어주라. A는 안 얹어줍니다. 그럼 안 사. 그럼 B에 가니까 하나 얹어줍니다. 그래서 B에서 매수를 합니다. 또는 3개를 얹어달라 그럽니다. 근데 B는 안 해요. 그 C는 3개를 얹어주니까 여기서 귤을 매수합니다. 자, 사고 파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주식 매수자 같으면 갑돌이의 입장 같으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더 얹어주는 거니까 싸게 매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귤 10개를 1개만 얹어줘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3개를 얹어줘야 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바닥에서 3%만 올라와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3% 이거는 위험해. 지나고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뭐 3% 정도 올라왔다 다시 꺾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나는 적어도 5%는 올라와야 매수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도 내가 손해를 조금 보고 더 보고 판다는 개념이 어깨에서 나는 어깨에서 고점에서 바로 1%만 빠져도 팔겠다. 어떤 사람은 3% 빠졌을 때 팔겠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 됐을 때 확인하고 확실히 팔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이 사고 파는 행위, 이 일상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주식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됩니까? 욕심이 개입이 됩니다. 귤을 한 개 더 하고 한 개 더 받고 세 개를 더 받고 또는 한 개를 손해보고 세 개를 손해보고, 이건 뭐냐 하면은 주식을 매매할 때에 내가 조금 더 주고 사겠다는 걸 알고 보면은 바닥에서 샀을 때보다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무릎에서 살 때는 손해보고 좀 사겠다. 그 다음에 또 사고 나서 만일이 떨어지게 되면 좀 손해보고 팔겠다.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도할 때도 나는 1%만 떨어져도 팔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 정도는 감소하겠다. 적어도 5% 정도는 빠져야 내가 팔겠다. 그 5%를 기꺼이 감소하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식은 빠졌는데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파는 겁니다. 그럼 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팔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 무시하겠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의 격언이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에게 주라, 그런 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생선의 꼬리와 머리까지 다 먹으려다가 가시에 걸려서 배탈이 문제가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할 때는 팔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 자, 그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주식을 사고 팔 때에 반드시 뭐가 개입이 되느냐면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 예. 요 감정은 본인만이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비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A 기법, B 기법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흔히들 받아들이는 것은 정보 환율이든 뭐든 또는 단기 순이익이나 뭐나 이런 걸 갖고서 저 사람 성공했구나, 또는 차트에서 5일선, 20일선 또는 상봉, 상바다 이런 데서 성공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몰라요. 이 자신만의 기준에는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알고 보면 바로 여기에 감정 매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벌겠다, 더 먹겠다, 크게 벌겠다, 빨리 벌겠다, 그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감정 매매입니다. 이 감정 매매는 저희 지적 재산권인데 감정 매매법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A 기법, B 기법을 얘기할 때에 정보 투자든 차트 투자든 간에 그 기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감정 매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사람의 책이나 강의를 들을 때에 주식을 이때 사라 팔아라 할 때에 그때 투자 기법이라는 게 단순한 정보와 정보 분석과 차트 분석만의 기법이 아니고 그 기법 속에 바로 감정 매매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 매매 기술과 감정 매매 기술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하나의 기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 기법, B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공한 사람이 책이나 강의를 할 때는 이 매매 기술과 요걸 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라는 게 바로 감정 매매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감정 조절은 자신만이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전문가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감정 매매를 스스로 해나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 기준은 뭐냐 하면은, 기준 여러분들 자신만의 기준 정하려면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이도 많고 초보인데 그거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기본적 분석법, 재무제표, 정보, 이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걸 기준 정하기가 힘들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시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스토캐스틱 심리선, 오비보이, 여러 가지가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것 또한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만의 기준을 쉽게 정하는 방법은 바로 이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선도 세력, 큰 손,
정보 빠르고 돈 많은 선도 세력이 먼저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요 큰 손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매매하는 게 파워 분석법이에요. 예. 큰 손 움직임. 요 파워 분석법은 제가 곧 안내해 드립니다만은 쉽고 간단하다. 기준 정하는 거. 요 기준을 갖고서 감정 매매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걸 여러분이 매매 훈련을 해야 돼요. 자동차 도로 연수 받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가 체험 이 확률 기준을 정립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것이 맞는가. 예. 그거를 훈련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주식 매매 훈련 방송. 그래서 파워 분석법으로 기준을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실제 주식 사례들을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매매 훈련하면서 나는 이때 사겠다 팔겠다 그걸 이제 참가해서 많이 하는데 이 사장님들이 들어와서 매매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올라갈 때 여기에서 팔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팔아버리고 여기에서 팔고 그런 분들이 자꾸 나와요. 이제 자꾸 교정이 돼 나가는 겁니다. 훈련하다 보면은 예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가 체험 기준 스스로 체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쓰고 강의를 열심히 여러분이 책 보고 강의 듣는다 하더라도 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 체험 기준을 정해야 돼요. 이 주식 매매 훈련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뭘 동시에 하느냐 하면은 이 주식 매매 기준뿐만 아니라 바로 감정 매매, 공포와 탐욕 및 이 감정 매매도 같이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시속 120km 달리면서 차선 변경할 때 그때 기술만 알았어야 됩니까? 자기 감정도 딱 정신 차리고 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 체험이라는 것은 감정 매매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요거 하려면은 매매 훈련을 해야 돼요. 매매 훈련. 이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마이웨이 스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얘기한다고 뭐 주식 니 돈 벌었나 까봐라 계좌 까봐라 100번 여러분들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주식에서 떼돈 벌었나 안 벌었나 그거는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만의 기준을 딱 정하고 그리고 감정 매매하면서 훈련해 가지고 자가 체험 기준을 빨리 정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성공의 핵심이고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홀로서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요 여러분들 남한테 답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답 없어요. 주식 성공한 사람들 책하고 강의 들어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 방법은 바로 자가체험 훈련, 자동차 도로 연습하듯이 매매 훈련 방송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에도 아무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죠. 예. 주식 홀로서기 파워 분석법 마이웨이스타 홈페이지. 예. 요 마이웨이스타 홈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홀로서기 파워 분석법. 입문편 무료 강좌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시고 동영상 강좌니까 실전편 유료 강좌 보시면 되는데 실전 매매 훈련 방송 있죠. 예. 이건 그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바로 이 입문편 무료 강좌부터 보시고 실전편과 훈련 방송 참가하시게 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벌었다는 사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법 여러분이 100번 책이나 강의 들어봤대자 안 됩니다. 예. 내 기준 정하고 바로 감정 매매하면서 실전 매매 훈련 방송 참가하는 겁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